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저 21세기 북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윈스턴 처칠. 프롤로그.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재미와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소박한 동기에서 프레임을 쓰게 되었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추측,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독자들을 가르치려 하는 오만을 경계하면서 연구 결과에 충실한 책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프레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법보다는 근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대중서이지만 학술서의 격을 지키려고 했다. 프레임 개정판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자 했다. 개정판이 늦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실천적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말하거나 연구 결과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개정판 출간을 계속 주저하였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초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저자의 지식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프레임 초판의 내용에 새로운 챕터 3개를 추가하는 선에서 이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초판을 읽으신 독자들은 1장, 5장, 6장만 읽으셔도 충분하다. 특히 1장,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과 6장,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읽기를 권한다. 1장에서는 프레임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프레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챕터보다 분량이 2배 이상 길어진 것은 프레임의 개념과 본질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6장은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타인의 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나의 힘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둔감하다.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작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지혜와 자기 성찰의 완성은 타인에게 미치는 나의 영향력을 직시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더 나은 나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6장이 이 메시지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초판의 내용 중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과 연구가 조작으로 밝혀져서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들은 그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언젠가 마음에 쏙 드는 프레임을 완성해 보겠다는 다짐을 핑계 삼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번 개정판을 낸다. 프레임 초판처럼 연구 결과에 의존하여 덤덤하게 기술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지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는 무지와 반드시 실천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집착이 문장 여기저기에 배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단하게 축적되지 못한 지식의 얕음과 어쩌다 쌓인 먼지 같은 명성이 만들어낸 오만임을 고백하며 독자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프레임 개정판을 내기까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심리연구실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연구년 기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판교 에코허브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2016년 9월 최인철. 초판 지은이의 말. 심리학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나는 40이 되어서도 나 자신이 이럴 줄은 몰랐다. 젊은 날의 나는 40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상해질 줄 알았다. 40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절로 인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40을 먹고 나서도 나는 그때처럼 여전히 싱거운 농담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무시당하면 발끈하는 옛 성품 그대로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이상과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내린 처방은 나 자신이 이전보다 지혜로워졌다고 느끼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이다. 나는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분명 젊은 날에 비하여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젊은 날의 나보다는 분명히 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살아온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온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 덕분이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한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수는 없다. 그것을 알기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한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항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론만을 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나로서는 주제넘은 일이다. 마음먹기에 관한 훌륭한 책들은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대신 이 책은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의 한계성, 그것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마음먹기를 아무리 거듭해도 그 효과가 며칠 가지 않는 것은 프레임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탓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많은 연구 내용을 이 책에 담으려고 애썼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욕심을 부려봤다.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나는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이 모두 배우는 자의 진영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 참고 문헌을 제시하여 관심 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은 기쁨 그 자체였다.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6월 챕터 1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 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다. 핑크 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다. 핑크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한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순 없다. 그것을 알기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한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해야 한다.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지음. 지은이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를 파헤치는 심리학이 좋아서 심리학과에 재입학했다. 졸업 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국제학술지를 역임했다.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한 인간과 사회 심리 탐구, 더 나은 삶과 행복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한국심리학회 소장학자상 수상. 저서로 프레임, 굿 라이프, 아주 보통의 행복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생각의 지도,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있다. 프레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계의 대상이다. 언어와 은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요한다. 이 책은 우리의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프레임에 의해 생겨남을 증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지혜와 겸손을 장착하는 것. 우리가 프레임을 배워야 할 이유다.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저, 21세기 북스.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